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자, 지금 3회 연속으로 2월이 되면서 25억 3천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구 토토 승무패 25회차의 경우는 1등 당첨 금액 40억에서 45억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생 역전 초대박판인 만큼 일주일 동안 또 집중해서 분석을 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픽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5회차도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24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뉴캐슬 대 토트넘이었죠. 자, 뉴캐슬의 경우가 부상자가 많지만 뛸 수 있는 선수들 자원을 봤을 때 토트넘한테 밀릴 만한 자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양팀의 경우가 스타일이 비슷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트넘의 경우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지만 뒷공간에 대한 문제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뉴캐슬 역시 스루 패스나 역습 상황의 대처가 약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강점과 약점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그나마 선수 활용적인 부분에서는 토트넘의 부상자가 히샬리송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캐슬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뉴캐슬이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토트넘을 아주 탈탈 털어버렸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이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기면 토트넘 뒷공간으로 한 방에 뻥뻥 차주는 역습에 이삭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실제로 경기 점유율은 토트넘이 73%, 뉴캐슬이 27%였던 걸 보면 토트넘이 역습에 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앤서니 고든 선수의 득점은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 선수의 킥 실수로 인한 득점, 그리고 파비안 셰어의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헤딩골까지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무너져 내렸던 경기였습니다. 두 팀 모두 25회 차이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지로나였죠. 자, 이 경기 사실상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주중에 도르트문트와 챔스 1차전 경기를 치렀고 2차전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이 불가피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원정팀 지로나의 경우는 3월 31일 이후로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AT 마드리드가 아무리 홈이라고 하더라도 불리할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AT 마드리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그리즈만, 데파울, 코케, 몰리나 같은 주전 자원들이 선발 출전을 했고, 첫 번째 득점은 너무나도 쉽게 전반 4분 만에 지로나의 도부약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앞서 나갔는데, 전반 33분에 핸드볼 반칙으로 AT 마드리드의 페널티킥을 내줬고, 그리즈만의 득점, 두 번째 득점은 교체 투입된 모라타 선수가 크로스 올린 볼을 앙헬 코리아 선수가 헤딩 득점, 그리고 지로나의 존 솔리스 선수가 AT 마드리드의 크로스 올라온 볼 처리를 병신같이 하면서 그리즈만 선수에게 기가 막히게 패스가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리즈만의 두 번째 득점이 터졌죠. 그렇게 3대1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즈만 같은 선수들을 빼주면서 로테이션을 돌렸죠. 확실히 홈 AT 마드리드는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챔스를 너무 좀 의식을 해서 이 로테이션 이 압박 때문에 픽을 그렇게 지로나 승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게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랜드포 대 셰필드. 자, 이 경기 셰필드를 상대로 맞대결 3연패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는 브랜드포지만, 이번 시즌 기록을 볼 때 공중볼 경합 승률, 슈팅 횟수, 세트피스 득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 같은 모든 기록들이 브랜드포가 앞서고 있고, 측면 공격을 활용하거나 세트피스에 강점을 둔 팀들을 상대로 셰필드가 고전을 하는데, 브랜드퍼가 측면 공격이나 세트피스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랜드퍼의 단통 승리다 말씀을 드렸었고, 2대0으로 브랜드퍼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분석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브랜드퍼의 미켈 담스고르 선수가 측면에서 혼자 드리블 돌파를 해서 크로스 올린 볼이 셰필드의 아블라스터 선수 발에 맞고 첫 번째 득점이 들어갔고, 그리고 브랜드퍼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도 두 번이나 있었지만 업사이드로 인해 취소가 되거나 파울로 인해서 취소가 되거나 이런 장면들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후반 종료 직전에 오니에카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2대0 브랜드퍼가 승리를 했는데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측면 공격이나 세트피스에 많은 약점을 보여줬던 셰필드였습니다. 자, 4번 경기 번니 대 브라이턴이었죠. 자, 이 경기 번니의 경우 19위 강등권에 있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브라이턴에 비해 강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치가 좀 딸리고 주전 센터백인 다라오시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정팀 브라이턴의 경우는 최근 득점이 더럽게 안 터지고 있는데 주전 공격 자원인 에반 퍼거슨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앙 페드로 선수는 부상 복귀 이후에 골이 없다. 그리고 웰백은 가뭄에 콩나듯 득점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점유율은 많이 가져가도 득점은 기록하지 못하는 브라이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고자득점력, 패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번니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번니의 득점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조시 브라운힐 선수가 브라이턴의 바레바 선수가 뒤로 백패스한 볼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슬라이딩하면서 걷어찬 볼이 조시 브라운힐 선수 발에 맞고 들어가는 득점이었죠. 그리고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올 수 있는 득점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었던 골이 바로 브라이턴이 득점인데 번니가 수비 진영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골키퍼인 무리치 선수한테 백패스를 해줬는데 무리치 선수가 굴러오는 볼을 발바닥으로 잡으려다가 발바닥 밑으로 그냥 볼이 지나가면서 득점이 나왔죠. 거의 뭐 1대1 무승부에 지금 뭐 골키퍼가 프로토 구매한 것 마냥 말도 안 되는 득점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브라이턴은 어차피 25회 차에 안 들어와 있고 번니는 셰필드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데 골키퍼가 비용신짓만 하지 않는다면 셰필드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번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경기 노팅엄 대 울버햄튼. 노팅엄은 강등권 탈출 버프가 작용할 경기다 말씀을 드렸고 카운터 어택이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으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때 노팅엄의 스타일이 더 잘 살아날 수 있는데 울버햄튼의 경우가 노팅엄과 경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점유율을 노팅엄보다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팅엄의 강점이 잘 살아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노팅엄이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2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승무 투픽 중에서 고민이 되는데 아직까지 울버햄튼의 경우는 페드로 네토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지 않아서 공격이 좀 살아나기는 좀 글렀다 생각이 들어서 노팅엄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2대2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역시나 울버햄튼이 점유율은 가져갔지만 찬스는 노팅엄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냈었던 경기였죠. 다만 이날 2대2 무승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컨디션이 아주 혼자 발딱 서서 두 골을 기록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경기 라요 대 헤타페. 자, 이 경기는 뭐 변수가 두 팀이 붙었을 때 퇴장자가 많이 나왔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퇴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옐로 카드가 10장이나 나왔던 경기였죠. 그리고 양 팀의 맞대결에서 최근 5경기에서 라요가 헤타페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다. 상성상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타페의 경우는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보르아 마요랄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안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강등권 탈출 버프와 홈 경기 버프를 생각해서 라유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었는데 0대0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은 역시나 헤타페는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골 기대값 라요는 0.98, 헤타페는 0.25를 기록하면서 라요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상 라요가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쉽게 슛들이 빗나갔던 경기였고 무득점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게 된 라요네요. 자, 7번 경기 본머스 대 맨유.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맨유와 4대가 맞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선택하는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회차는 맹구와의 악연의 고리를 끊었죠. 본머스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2대2 결과가 나오면서 무승부 적중을 했습니다. 분석 내용 쭉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맹구 새끼들의 이 특징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와, 맨유가 이걸? 야, 이 경기를 맨유가 비긴다고 하면서 놀랄 만한 경기를 한번 보여주고 나면 분명히 그 경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번엔 맨유 승가야지 하는 사람들 연맥이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새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머스의 타베르니에 선수도 출전하지 못하고 세멘요 선수도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머스의 승까지는 어렵다고 봐서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역시나 경기 시작 후 16분 만에 본머스의 에이스 솔랑케 선수와 몸싸움을 하다가 맨유의 수비 캄보알라 선수의 잔디바닥에서 혼자 뒹굴어 제끼는 브레이크 댄스를 볼 수가 있었고, 솔랑케 선수가 차분하게 득점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맨유의 페르난데스 선수의 동점골이 터졌지만 바로 5분 뒤에 보머스의 클루이베르트 선수가 아까 잔디바닥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췄던 캄보알라 선수 앞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슈팅을 때리면서 2대1로 앞서 나갔지만 엔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2대2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마요르카 대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주중에 맨시티와 챔스 경기를 치렀고 3대3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2차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점과 마요르카의 섬지역 홈발이 유독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변을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마요르카의 단통 패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고, 마요르카가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죠. 기본적인 능력치가 레알 마드리드가 높고 지난 맞대결 기록만 보더라도 마요르카의 골키퍼인 라이코비치 골키퍼만 아니었어도 대승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점 언급을 드렸고, 제가 마요르카의 경기 당일 날씨까지 확인을 해서 날씨에 대한 변수도 없다, 화창한 날씨이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단통패 선택을 했는데, 역시나 이날도 골키퍼 라이코비치 선수가 선방만 7개를 기록하면서 하마터면 무승부가 나올 뻔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추아메니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수비발에 맞으면서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굴절골이 나오면서 마요르카가 0대1로 패배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라스팔마 대 세비야였죠. 자, 이 경기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라스팔마 승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그 막판이 되면서 라스팔마의 홈발도 약발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3경기 연속 무득점이기 때문에 라스팔마의 승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맞대결 전적상 8경기 연속으로 세비야가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세비야가 세트피스 공격에 굉장히 강하고 공중볼 경합 승률이 상위권인 반면에 라스팔마는 세트피스나 공중볼 경합 승률이 리그 하위권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라스팔마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라스팔마가 전반 6분 만에 퇴장자가 나왔고, 역시 첫 번째 골은 크로스 올라온 볼을 엔네시리 선수가 맞박으로 마무리, 두 번째 득점은 루케바키오 선수가 낮은 크로스 올라온 볼을 라스팔마 골키퍼가 쳐냈는데 그 골을 마무리 지어주면서 0대2로 라스팔마가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라스팔마의 퇴장자가 나왔던 경기였기 때문에 적중은 했지만 딱히 언급을 드릴 만한 게 없고 25회 차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양팀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풀럼. 자, 웨스트햄은 레버쿠젠 원정 경기를 다녀왔고 사실상 레버쿠젠이 가둬놓고 팼기 때문에 웨스트햄 선수들이 멍은 들었겠지만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손실이 없어 보인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풀럼의 경우가 카운터어택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웨스트햄의 경우가 프리미어리그 카운터어택 득점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상성도 그렇고 웨스트햄이 홈에서만큼은 풀럼 상대로 패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과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보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승부를 포함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원정에서 진짜 더럽게 못하던 풀럼을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골은 웨스트햄의 콘스탄티노스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상대팀이 크로스 올린 볼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볼 터치를 풀럼의 페레이라 선수 발에 떨어뜨려주면서 풀럼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고, 두 번째 득점은 알렉스 위어비 선수가 측면에서 낮게 깔아준 패스를 페레이라 선수가 뛰어들어오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페레이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였고, 사실상 풀럼의 기대 득점 값이 3.29로 웨스트햄이 골을 더 먹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1번 경기 그라나다 대 알라베스. 자, 그라나다 최근 마요르카, 카디스, 발렌시아를 상대로 단 1득점도 기록을 하지 못했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알라베스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지난 맞대결 당시에 기록적으로 그라나다가 슈팅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기대 득점 값은 알라베스보다 좀 더 높은 기록을 보여줬었고, 원정에서는 1승도 없지만 홈에서만큼은 이번 시즌 2승이라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라나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그라나다가 홈에서만큼은 알라베스를 상대로 항상 승리를 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거슬려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라고 했던 경기였죠.
그라나다가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5연패의 패턴을 승리로 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시작 8분 만에 알라베스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성공을 했고 루카스 보에 선수가 크로스 올라온 볼을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2대 0 승리를 기록했던 그라나다입니다. 알라베스는 25회 차에서 에이티 마드리드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3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를 기록을 하고 에이티 마드리드와 맞붙게 됐네요. 자, 12번 경기 아스날 대 에스턴. 자, 이 경기 뭐 사실 이변을 생각하지 못했던 경기였는데 아스날이 지난 맞대결에서 1대 0 패배를 하긴 했지만 골 취소 장면도 많았고 충분히 득점할 상황도 많았었는데 좀 재수가 없었다. 그리고 에스턴의 마르티네즈 골키퍼의 선방쇼가 많이 나왔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에스턴의 주전 미들 자원인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리고 아스날이 바이에른 뮌헨과 챔스를 치렀지만 아스톤 빌라 역시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아스날이 유리하다. 그리고 에스턴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해서 승패로 갈린다고 봤을 때 이 경기는 홈팀 아스날이 승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아스날의 승을 선택을 했는데 0대 2로 아스날이 패배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도 1대 0으로 에스턴한테 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스날이 경기를 못한 게 아니라 잘 경기를 이끌어 나갔는데 마무리가 더럽게 안 됐죠. 에스턴의 마르티네즈 골키퍼의 선방 수요도 많았고 특히나 에스턴은 올리 와킨스 선수가 마무리 능력이 아주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3번 경기 빌바오 대 비아레알. 자, 이 경기 빌바오 승리에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지만 지난 맞대결 기록을 봤을 때 비아레알의 골 기대값 2.11, 빌바오 2.28이었다라는 점, 전체 슈팅 17개 대 17개, 유효 슈팅 6개와 7개, 골키퍼 선방 4개 대 4개, 뭐 이렇듯 기록적인 면에서 거의 대등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분명히 홈빨이 있는 빌바오, 현재 리그 5위로 챔스권을 향한 동기부여가 있는 빌바오, 맞대결 상성성 우세한 빌바오라는 점에서 빌바오의 승은 기본적으로 가야 하지만 언제든 이변이 터질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빌바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온 경기였죠. 보통 제가 승무패로 지우는 경기에서는 거의 뭐 5번 지우면 3번 정도는 무승부가 나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아레알이 전반 초반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앞서 나갈 기회를 얻었었는데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시원하게 골대에 맞추면서 기회를 날려버렸고 비아레알의 산티 코메사나 선수가 전반 막판에 옐로카드 2장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말아먹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25회 차에 알메리아 원정 무난하게 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번 경기 소시에다드 알메리아였죠. 자, 이 경기 일단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이 터진 경기였는데 알메리아의 첫 번째 골이 알메리아의 엠바르바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 그 전 상황에서 소시에다의 수비수 트라우레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트라우레 선수가 쓰러졌는데 심판이 좀 뭐 반칙으로 불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득점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 뒤로 소시에다가 계속 공격을 하면서 골대도 맞추고 골 취소도 있었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에 2대1로 역전을 했는데 경기 막판 소시에다의 수벨디아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초콜로자노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퇴장과 함께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2대2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어느 정도 강등권 버프를 받는 알메리아인 것 같은데 이번 시즌 홈에서 단 1승도 없는 알메리아가 25회 차에서 홈에서 비아레알을 만나기 때문에 뭐 경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시에다는 헤타페 원정을 가게 되는데 리그 6위로 유로파나 챔스 진출권을 따내려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는 소시에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수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